그러니까 입력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내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범위를 먼저 A3부터 여기 20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보기 메뉴에서 확대 축소를 누르고서 입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타 유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입력을 하지 마시고 기본 작업 2부터 항상 작업을 하세요. 자, 기본 작업 2 보겠습니다. A열의 너비를 2로. 그리고 항상 열 너비는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2 주시면 되겠죠. 획 높이를 20으로 하세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있는 일행에서, 아, 2행이네요. 자, 2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획 높이 20을 넣어서 획 높이 20으로 하시고, 자, 병합은 B6부터 여기부터 하나, 둘, 세 개죠.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 잡으시고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BO에서 GO, 여기 제목행 부분이죠. BO에서 GO 영역 글꼴색은 빨강, 그러니까 글꼴색은 빨강으로 하시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빨강, 노랑이 있잖아요. 이땐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3실에 날짜가 있는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리고 항상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의 맨 밑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지 말고 월 1과 요일을 표시하려네요. 근데 월 1, 그럼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하시고 DD 앞에 클릭하시고 앞에를 다 지우시면 1만 남죠. 요일을 표시할 때는 한글로 하는 거죠. AAAA 4개를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모양 내는 것까지 직접 넣어주셔야 앞뒤로 가로 닫는 것까지. 그래서 일요일 넣으시고 F4에서 F16 여기 증감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셀 서식에서 백분율 스타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이 범위 잘 보셔야 돼요. BO에서 G14 영역에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 캡만 넣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안 보고 전체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아래쪽 이중 테두리, 그리고 목록에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여기 밑에다만 넣으셔야 돼요. 한 줄에다만.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S를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기본 작업이, 땡큐 문제 나왔네요. 텍스트 나누기. 자, 주어진 범위가 B4에서 B11이에요. 데이터 탭 텍스트 나누기 하시고, 구분 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쉼표 선택하시고. 요 네모는 다중 선택이에요. 동그라미 선택이 있죠. 얘는 싱글 선택,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 하면 이게 나왔었을 거예요.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근데 여기서는 탭은 필요 없으면 탭은 푸시고, 쉼표만 넣어주시고, 다른 작업 없죠.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가 이루어져요. 컨트롤 S로 저장하고, 계산 문제는 if and weekday 이렇게 쓱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2개뿐이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입력 작업을 이제 차트까지 하고 입력 작업을 하고 계산 작업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쓱 봤는데 3-4문제 풀 것 같아. 그러면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분석 작업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정렬을 할 때 병합은 제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렬할 때 회원 이름부터 범위 잡고 정렬에 들어가서 부분합이 나오면 항상 정렬부터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정렬이 웅동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웅동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기준 추가하시고 두 번째 정렬은 회원 등급을 기준으로 또 오름차순이에요. 확인을 그대로 하고 요 범위가 부분합의 범위예요. 그러면 가상 분석의 부분합 맨 끝에 부분합에 들어가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
그림과 같이 웅동명별, 그러면 웅동명별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용요금의 청구액 풀고 사고용요금의 평균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 됐어요. 두 번째 부분합을 누르고 문제를 읽어보면 계산한 후 회원 등급별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렬을 두 번 하고 부분합을 할 때 그룹화할 항목 우리가 거의 바꾼 적이 없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등급별로 별자가 들어가면 여기 그룹화 항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금액이 아니라 청구액의 합계,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를 푸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분합의 연한 파랑의 표 스타일 밝게는 표 전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맨 밑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홈에 들어가서 표 서식에서 밝게 2번을 찍었을 때 밑에 한 줄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정답지가 나와 있죠. 정답지에는 합계에도 색깔이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다시 전체로 확대하셔야 돼요. 요거는 부분합 작업을 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이 표 서식 만들 때 표 전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하셔야지 요 밑에까지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표 서식을 적용하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서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표 서식에서 밝게 2번으로 전체의 범위를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 서식 해제하는 방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디서 한다고요? 표 서식 테이블 디자인에서 도구 그룹에서 범위로 변환해서 제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값만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이 없으면 통합이네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 표 1, 2의 점수의 최소 표기된 학생만 항상 통합할 내용은 통합할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탭의 통합에 들어가서 함수를 항상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범위 잡은 통합할 표에 첫행 첫열에 있는 값들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 참조 범위를 잡을 때는 여기가 성명이니까 성명부터 그냥 전체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여기도 표 전체를 범위 잡고 추가, 항상 첫행 왼쪽으로 하면 범위에 들어가 있더라도 통합할 표에 없는 내용들은 안 가져오고 있는 것만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필기만 할 거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잡고 두 개를 추가해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가 뭐 필기와 봉사야, 그럼 필기와 순이야, 그럼 요 범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고 추가하고 또 여기 잡고 추가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표 전체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없으면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필기 실기만 있으면 필기 실기만 갖고 오고 요거 봉사 평균 순위는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할 때는 표 전체를 잡는데 꼭 기억할 건 뭐예요? 성명분이 돼 있으면 통합 참조할 표도 성명부터 범위를 꼭 잡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매크로 작업입니다. 자 아까 매크로 필기 문제 잠깐 봤을 때 이 매크로 그 시작하는 거 틀리신 분들 홈에서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못 골라내셔가지고, 자 보면 항상 우리는 위치를 먼저 보라 했어요. B12에서 C13에다가 도형을 그려요.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넣으시고,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도형을 그릴 범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예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 키를 이용해서 그리면 단추가 나오면서 매크로 지정이 바로 떠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기록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에서 확인 누르시고 지시된 내용이 D10에서 G10까지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에버러지 함수를 쓰라 그래도 홈에 들어가서 자동 합계 목록에서 그냥 평균을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에버러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홈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화면 밑에 내려가서 기록 중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도형에서 평균. 얘도 매크로 이름 평균, 그 다음에 도형의 평균, 이거 각각 틀리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무조건 매크로 이름을 쓰시면 안 되고, 매크로 이름 평균, 그 다음에 도형의 평균으로 입력한 후 입안에 나오면 아, 평균으로 쓰나구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것을 여기에다 그리라 그랬어요. 삽입에 항상 도형이 나오면 이 그룹 이름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그룹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했던 게 별빛 현수막에서 나왔었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각형의 원형 테두리가 둥근 거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항상 Alt 키 눌러서 도형을 그리시고, 요 도형 작업을 할 때는 이름을, 도형의 이름을 먼저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셀 스타일이라고 미리 쓰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셀 스타일. 그 다음에 기록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지시된 내용이 A3에서 G3 영역에 셀 스타일, 셀 스타일은 그럼 여기로 들어가야겠네. 주황의 강조색 2번 여기 있네요. 얘를 실행하세요. 기록 중지하시고. 그럼 아까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더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단추는 이름을 먼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그럼 복사된 원본을 복사를 다시 해서 원본에 붙여 놓으시고 평균 누르시고 셀 스타일 누르시고 복사본 삭제를 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실 건 뭐예요? 잘못됐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잘못했어요. 평균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잘못된 거 지우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보기에서 평균을 제거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매크로 지정에 평균이라고 쓰시고 기록 대화 상자에서 확인하시고 범위 잡고 홈에서 자동합계 목록에서 평균, 그 다음에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돼요. 검토할 때는 지우고 눌러보면 돼요. 여기 복사본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산 작업은 지우고 누르시고, 스타일은 채우기를 없애고 스타일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하시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작업이죠. 3차원으로 변경하래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원형의 두 번째가 3차원이에요. 확인을 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목을 추가하려네요. 누르시고 FE 쉘과 연동하라는 건 참조한다 그래서 수식 입력 줄에서 는으로 여기 F2번을 연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제목으로 쓰는 작업이에요. 연동은 는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의 글귀 16. 그러니까 도둠 탭 16 엔터 굵게 요거까지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데이터 계열의 레이블의 항목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항목 백분율로 표시한 후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으로 하세요. 자,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는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값을. 그럼 값을 누르시고 이 레이블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레이블 서식이 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항목 이름을 넣을 거야. 값을 안 넣을 거야. 백분율로 넣을 거야. 어디에 넣는다 그랬어요?
안쪽 끝에 놓을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항목 이름과 백분율은 바로 못 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그림 영역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넣고 이 데이터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맨 끝에 축 옵션에서 값이 아니라 항목과 백분율이고 위치는 안쪽 끝에 넣을까요를 여기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추가를 하는데 추가할 게 데이터 레이블하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항목 이름과 백분율로 변경하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추가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없네? 그러면 값이 아닌데 그럼 기타 옵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1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값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값을 풀고 항목 이름 백분율 여기서 안쪽 끝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까딱하면 실수하니까 값을 먼저 추가하시고 값을 바꾼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3차원 회전은 차트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효과에 보면 여기 3차원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차원 회전은 어디서 한다? 차트 영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Y의 회전 속도, 회전 각도를 20도. 그 다음에 차트의 조각을 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2023년 32% 하나만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에 들어가면 여기 그 쪼개진 조각이라는 데서 내가 퍼센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퍼센트가 지시가 없으면 얘 하나만 끄는 거잖아요. 요소 선택이에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살짝 끌면 돼요. 그럼 얘가 10%만큼 쪼개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로 값은 주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우스로 끌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18%를 쪼개세요. 그럼 여기다 내가 20이야. 20을 쓰면 얘가 20만큼 빠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본 작업이에요. 범례는 범례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그럼 차트 영역 클릭하고 영역 선택하시고 채우기 및 테두리에 가서 맨 밑에 둥근 모서리를 눌러주시고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S로 마무리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대화 상자는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산 작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해보셨죠?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if and weekday, 그 다음에 ABS 뒷섬, 인덱스 매치, if count A, 그 다음 STDV, 표준 편차예요. 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3월의 표준 편차. 3월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그냥 STDV예요. 자, 그냥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능하시고 STDEV 하시고 함수의 S. 자, 이 S는 표본 집단. P는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S를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풍선 논문에 넘버 1 대괄호 넘버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썸하고 똑같죠. 그리고 얘는 그냥 범위만 잡으면 돼요. 3월의 표준 편차. 그리고 엔터. 그리고 3월의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뭐하러 했습니까?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면 1이에요, 2예요. 나 1을 얘기해요. 마이너스 1, 2로 해야지. 1, 2는 소수점 자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10의 자리까지 표시니까 1의 자리에서 내림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낯선 문제라 그랬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건너뛰고 2번 문제를 먼저 갈게요. if 함수 문제, 뭐 인덱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무조건 뒤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도 if잖아요. 그리고 얘는 뒤에 푸시고 2번과 5번을 먼저 푸셔야 되겠네요. 메이처가 삼성상사인 업체의 매입수량의 합계와 메이처의 대림상사 업체의 매입수량의 합계를 차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D 맥시멈을 쓰고 결과를 뭐로 하는 거예요?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세요. ABS가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메이처가 삼성상사에 해당되는 조건을 넣으시고 여기가 조건범위예요. 조건범위. 그 다음에 우리는 매입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조건범위로 기억하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에요. 그러면 삼성의 메이처 삼성상사의 매입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뒷섬 쓰시면 되잖아요. 자, 뒷섬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번호 3번, 세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 이렇게 삼성상사의 매입처의 수량의 합계를 구하였어요. 그럼 이제 빼기 대림상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매입처가 대림상사를 복사해서 요 옆에다가 조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두 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자꾸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을까봐 지금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 범위만 틀리고 작업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빼기 붙이기 하시고 여기 L을 뭘로만 바꾸면 돼요? M으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조건 범위가 이제 대림상사로 바뀌게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마이너스 80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를 뭐를 해달라고? ABS에 의해서 절대값, 즉 음수는 양수로, 양수는 양수를 만드는 게 ABS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두 문제는 지금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5번 문제도 표준편차라는 게 좀 낯설어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풀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번, 4번 문제가 보이니까 4번을 먼저 할게요. 자, 이름별로 문제에서 동그라미가 모두 동그라미가 있으면 만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뭐예요? 카운트 if를 써야 돼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으니까 카운트 if를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카운트 if의 COU에 의해서 카운트 if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면 조건이 뭐예요?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특수문자 미음 한자에 의해서 이 동그라미를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럼 이렇게 해서 5개야, 4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모두 있으면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5이면 문제에 나온 대로는 카운트 if를 쓰는 문제예요.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는데 카운트 if가 아니라 뭘 쓰라 그랬어요?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잖아요. 카운트 a를 쓰면 뭐예요? 공백이냐 아니냐를 갖고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운트 a니까 공백이냐 아니냐를 갖고 해야겠네. 그래서 카운트 a에 의해서 범위를 잡으면 얘가 동그라미의 개수가 아니에요. 이러면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두잖아요. 그럼 얘가 5예요 하고 판단하면 true, false가 나와요. 얘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카운트 if, 카운트 a가 아니라 카운트 블랭크를 쓰세요. 그럼 카운트 블랭크는 뭐예요? 공백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점이 나오려면 공백이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에서 카운트 블랭크를 써서 동그라미의 개수가 만점이면
5개면 만점으로 하세요. 그럼 카운트 블랭크를 썼을 때는 이 조건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백이 없어야지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가 다 3개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카운트 if를 쓰세요. 카운트 a를 쓰세요. 카운트 블랭크를 쓰세요. 그러면 똑같이 true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운트 a를 썼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true, false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만 처리가 됐으면 바로 끝난 거잖아요. 자, 1번 문제. 할인 여부를 표시하네요. 자, 예약 일자의 요일이 일요일이면서 예약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할인 아니면 공백. 단 요일을 계산할 때 일요일이 1번 유형을 사용하는 위크데이 함수. 위크데이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1번인 것은 방법이 1이에요. 생략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항상 if의 and의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올 때 계산에 의해 사용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무조건 먼저 하시기 편해요. 근데 얘는 마치 weekday가 먼저 나왔어요. weekday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시리얼 넘버는 날짜잖아요. 그리고 방법은 2를 쓰시면 되겠죠. 여기 설명도 있어요.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 1, 2, 3입니다.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거는 1번이에요. 월요일이 1번부터 되는 건 2번이에요. 1번을 누구나 생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할인 여부가 뭐였어요? 일요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크데이에서 뽑힌 데이터의 결과가 ED예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true, false가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and에 의해서 넣어주시고 예약 인원이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20. 그리고 확인하셔서 내용을 채우면 and 연산은 true가 줄어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true, false를 어떻게 확인하지? 좀 깝깝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날짜를 뭐 확인해도 되겠지만 일단 뭐 맞는다고 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서 뒤에다가 AA를 3개를 넣고 확인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일요일이고서 22사이니까 true. 여기가 일요일이면서 20개 이상이니까 true. 여기는 일요일인데 20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false.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셀 서식에서 요거만 이제 다시 똥똥똥똥 이렇게 지우고 나오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true, false가 이상이 없으면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할인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할 수는 좀 없겠네.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할 때 index라는 함수는 inde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행값과 열값을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수출하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예요. 매치는 위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 세 번째가 이렇게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방법인데 얘는 쉘의 위치, 몇 번째 쉘이야.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쉘이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 함수는 시험에 나왔던 게 주로 방법은 0이 주로 나왔어. 다른 게 나온 적은 없어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해요. 방법 1은 유사일치인데 언제 쓴다 그랬어요? 오름차순. 방법이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이에요. 커말 2급에서는 방법 0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인덱스는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뽑을 범위. 매치는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찾을 범위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의 이 매치값의 의미는 인덱스의 행값이나 열값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매치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총생산량, 자, 요 총생산량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공장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뽑을 범위니까 인덱스 범위예요. 여기가 찾을 범위니까 매치 범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골라내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가장 큰 값. 맥시멈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먼저 맥시멈에 의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생산량 범위를 잡고 이 값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치를 놓으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는 뭐예요? 총생산량이라고 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몇 번째 있어? 여기가 숫자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방법은 항상 0이에요. 그럼 얘가 그 값은 세 번째 있어. 그럼 우리가 뽑을 공장명 중에서 3행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3행. 그리고 여기는 열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뽑을 범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인덱스를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시고 매치는 행값이나 열값에 쓴다 했어요. 얘를 오려서 행값에 넣으시고 인덱스에 찾을 범위는 공장명 중에서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컬럼 넘버, 열번호잖아요. 그러니까 행번호, 열번호. 그러면 여기는 열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덱스에서는 행값이나 열값이 1이면 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쓰셔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3공장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는 거잖아요. V룩업을 이용한다면 위에서 밑으로 찾는 건 V룩업이에요. 근데 얘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죠. 뭐가 나왔어요? X룩업이 나왔죠. 그러면 마법사를 들어가서 보면 룩업 밸류 찾으려는 값이 뭐였어요? 맥시멈에 의해서 총생산량에서 가장 큰 수를 찾죠. 그러면 룩업 어레이라고 나왔죠. 찾을 범위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리턴 어레이가 뭐예요? 뽑을 범위예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값이 if not found가 나왔잖아요. 값이 없을 땐 뭐야?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를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를. 방법은 뭐 할 거예요? 숫자가 오름차순돼 있어요? 내림차순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치 모드는 0번을 쓰시는 거예요. 방법은. 그럼 얘가 3공장에 그냥 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룩업이 나오면 V룩업하고 H룩업 인덱스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공회에서 미치는 거예요, 이제. 문제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